제가 오늘 부여받은 제목은 먹거리와 환경 호르몬이었는데요. 제가 그 밑에 바디버든을 더 붙였습니다. 바디버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유해물질의 총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용어가 바디버든인데, 바디버든, 우리 몸에 있는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마지막에 퀘스천으로 남으실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써서 줄일 수 없어요. 안 쓰는 게 정답이에요. 가능한 뭐든지 안 쓰는 게 정답인데, 다만 한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먹거리예요. 여성에게 발생되는 일이 그게 불임, 난임, 유산으로 발생되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시그널은 사춘기 때 생리통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녀 모두의 난소나 고환, 생식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디스럽팅 시키는 케미컬이다 라고 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어머니에게 되면 태아에게 이미 이 노출의 영향이 태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그 집안 내력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뭔가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자 여자 다 생기는데 남자분들은 불행하게도 나중에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표시가 안 나요. 예를 들면 전립선 암 뭐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성은 매달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화두를 꺼낸 것이 생리통이 자기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진통제만 먹고 그냥 말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뭔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그동안에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저용량의 물질들. 얘네들이 혹시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노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용량의 두 가지 화학물질이 혼합됐을 때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더 엄청난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굉장히 몇백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결과는 영향이 있다였어요. 위험하지 않다면 안전한 걸로 간주해 왔어요. 지금까지 생리대처럼. 위험하다는 증거 없잖아.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위험한 걸로 다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은. 농약도 마찬가지고 제초제도 필요하죠. 비료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일단 위험한 걸로 간주해야 된다. 좀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려면 내 동기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뭘 말씀드릴 수 있나요? 생선 좋아하세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해양에 벌어지고 있고, 그 쓰레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해산물, 우리가 먹는 해양 생태계에서 생활하는 생물들한테 영향을 주죠. 당연히.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먹는 거, 바르는 거, 그리고 호흡기. 대구 지하철 사고 난 다음에 지하철에 전부 난연제를 도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코팅 형태로 들어가요. 코팅 상태이다 보니 잘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 제품들에 이게 불이 나기 쉬우니까 많이 사용됩니다. 플라스틱에도. 화학물질 사용이 급증한 이 그래프하고 현대 질환이라고 하고 있는, 현대 질병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하고 그래프가 비슷해요. 당뇨병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게 비만. 들어온 게 유해물질이면 내보내는데 나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돌아. 안전하게 금고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금고가 어디냐? 지방세포예요. 지방세포.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 게 뭐냐? 자폐예요. 미국에 있는 이게 자폐 지도인데요. 점점 아이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질환들이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것들이 왜 이렇게 영향을 생기냐?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주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성징이 나타나면 안 되는 시기인데 그 성징이 나타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생리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임신 시도 횟수 자체가 적으니까 임신율이 떨어지죠. 후생 유전학적으로 우리 DNA를 바꾸고 있다, 화학물질이. 이런 이벼룩, 전쟁 이후에 이걸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결국은 70년대에 다 금지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발견이 됩니다, 토양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난연제, 얘네가 우리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북극곰한테 냉장고 물질이 나온다니까요. 제품 화학물질을 사실 때 제품 뒤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헬스 해저드라고 되어 있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 표시가 된 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영수증 그거 뭐 몇 장 만지겠어 싶죠? 피부로도 노출되는 게 적지 않다. 그걸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답은 어디에 있다? 먹을 것이에 있다. 성분을 알고 써라.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써라. 그리고 만약에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거 위험한 걸로 간주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결국은 사용과 안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한다.